수미와 신국의 미국 TV. 오늘은 센트럴파크를 거닐려고 수미와 맨하튼 아파트에 내려왔습니다. 하늘도 파랗고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네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집을 나섭니다. 아파트에서 1분이면 센트럴파크 도착. 소위 팍세권으로 불리는 센트럴파크 노스입니다. 세인트 존 더 디바인 성당과 컬럼비아 대학이 있는 조용한 주택가죠. 센트럴파크 북서 입구에서 오솔길을 연결해 레저버까지 가보겠습니다. 센트럴파크의 오솔길에는 재미난 게 많습니다. 오솔길을 잘 찾아다니는 게 요령이기도 하죠. 미 독립전쟁 당시 초소, 센트럴파크 북쪽은 높은 지대로 맨하탄 전체가 보여서 전쟁 당시 요새로 쓰였습니다. 군사 요충지는 경치도 좋다. 다 아시죠? 뉴욕 최고 명소는 어딘가요?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두말 없이 센트럴파크입니다. 규모, 풍경, 생활 속 위상 모든 면에서요. 센트럴파크는 여러 개의 테마파크처럼 설계됐습니다. 허들스톤 아치, 할렘미어와 들르빈을 연결하는 오솔길. 센트럴파크를 설계한 벅스와 옴스테드는 공원을 지형에 따라 여러 개의 단위로 나누고 각 단위를 아치와 다리, 오솔길, 큰 산책로로 연결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공원 산책이 되는데 신경을 많이 썼겠죠? 예를 들어 이 길의 오른쪽으로 가면 작은 폭포를 지나 그레이트 힐의 언덕을 즐기게 되고, 왼쪽으로 가면 숲길을 지나 노스 메도우를 만납니다. 연결로에서 어디로 가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죠. 풍경과 함께 공원을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감상하면 센트럴파크를 더 깊이 있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라크의 오솔길에 새 구경꾼들이 모여있네요. 뭔가 봤더니 부엉이였어요. 허드슨밸리에서야 우리 방 창가에서 울 정도로 흔하지만 맨하탄에? 우리가 보기 일주일 전에 발견됐는데 지금은 뉴욕타임즈에 실린 유명 인사가 됐대요. 벨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센트럴파크 각 지역은 세 종류의 길로 연결됩니다. 자전거가 달리는 큰 길, 자전거를 타면 안 되는 보행로, 방금 걸었던 오솔길.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센트럴파크. 노스 메도우를 택한 우리는 음악이 가득한 공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센트럴파크 전체에는 26개의 아치 및 브릿지가 있고 모두 다른 모양입니다. 여행자에 따라 각기 다른 아치를 보게 됩니다. 아치를 찾아다니는 재미도 있죠. 참, 센트럴파크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고층 빌딩 사이에 어떻게 이런 큰 공원을 지었을까인데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공원이 훨씬 먼저 만들어졌고 고층 건물이 나중이죠. 다운타운의 인구 과밀을 경험한 시정부가 인구 확장에 대비해 일부 거주민을 이주시키고 공원을 지었습니다. 공원 개장 50여 년 후 건축기술 발달로 고층 건물이 마구 지어지죠. 100년을 내다본 셈입니다. 이곳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여행 중에 이용해보는 것도 좋겠죠? 홈런을 쳤다고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맨하튼 사람들에게 센트럴파크는 일상의 대부분을 의미합니다. 예약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 조깅을 하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 벨이 울리자 입장을 합니다. 맨하탄을 걷다 보면 빈틈없이 빼곡하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맨하탄이 빼곡해질수록 센트럴파크는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레저버. 뉴요커들에게 센트럴파크는 건강한 내일의 일상이죠. 이곳에서 보낸 시간만큼 삶의 활기로 채워집니다.
센트럴파크는 처음부터 시민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유럽의 왕실공원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왕이 보기에 좋은 공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활력을 되찾는 곳. 150여 년 전 뉴욕시 공무원들의 해안입니다. 레저버에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항상 많습니다. 한국의 역세권처럼 맨하탄에는 소위 팍세권이 있는데요. 뉴욕의 일상에 센트럴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 민박 손님에게 조깅복 챙기는 걸 권하는데요. 코앞의 센트럴파크를 충분히 만끽했으면 해서입니다. 칼버트 벅스가 디자인한 Gothic Arch, 연철을 이용해 우아하게 디자인했습니다. 그 자체로 골동품인 아치를 건너봅니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곳에 재미난 길이 많다는 것, 센트럴파크를 더 재밌게 즐기는 방법입니다. 집에서 여기까지 20분 정도 걸렸네요. 이제 레저버 주변의 오솔길을 따라 구겐하임 뮤지엄 쪽으로 가봅니다. 벚꽃 나무길, 꽃 피는 시기가 아니어서 분홍 옷을 입은 제가 대신합니다. 이 계단 위는 레저버의 인기 뷰 포인트. 남쪽으로 미드타운 호텔들이 보이고 건너편으로 어퍼웨스트의 고급 아파트들. 저 사이로 노을이 질 때는 여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돌아서면 어퍼이스트. 구겐하임은 10초 거리에 있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은 7, 8분 거리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지도에 따라 운동을 하고 있네요. 공원 문을 나서면 구겐하임 뮤지엄. 집에서부터 구글맵 기준 25분 정도.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온다면 꽤 괜찮은 산책 코스죠. 광산업 부호 구겐하임이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게 의뢰해 지은 뮤지엄입니다. 소장품보다 건물이 더 유명하기도 하죠. 수미와 진국은 내친 김에 어퍼이스트를 관통해 이스트 리버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흩어진 지팡이. 그게 산책이니까요. 덕분에 할로윈 장식을 보게 됐네요. 트릭 오어 트릿. 결국 정말 귀신 들린 것 같은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수미왈, 공연업자가 아니고서야 소품이 저렇게 많다니. 코로나19로 휴업 상태인 브로드웨이 관계자가 아닐까. 왠지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요크빌의 칼 슈루츠 파크. 이곳을 지나면 맨하탄 동쪽 이스트 리버, 멀리 퀸즈의 아스토리아, 가까이 루즈벨트 섬이 보입니다. 남쪽으로 퀸즈버러 브리지가 보이고 이 강가길을 계속 따라가면 맨하탄을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마철루 속 놀이터 같은 맨하탄의 사방 끝이 이렇다는 건 좀 의외다 싶기도 할 텐데요. 새삼 센트럴파크가 더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뉴욕에 올 땐 조깅복을 꼭 챙겨오세요. 다음 이야기, 뉴욕 대저택 가을 풍경. 미국 철도왕 밴더빌트 맨션을 방문해 보겠습니다.